49번 풀어보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보기 3번이 정답이죠, 그죠? 밸런스라는 단어는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k와 그 다음에 rest를 균형을 잡는 것. 그 다음에 흔히 한국 사람들 말이죠, 워라밸 정도 되죠, 그죠? 그 정도 되는 말 같아요. 자, 휴식과 일의 균형을 잡는 건데, 자, 뭐 하는 동안이냐면 maintain이라는 말이 유지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앞 시간에 attain 배웠잖아요. attain이라고 할 때 tain이 무슨 의미더라? keep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attain은 가서 가지다, 획득하다. retain은 보유하다라는 말이었었죠. maintain이라는 말도 손으로 잡고 있다라는 말에서 제가 유지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humble이라고 하면 아주 겸손한, 그다음에 과하지 않은 이런 의미를 사용하는 게 humble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mindset이면 사고방식, 정신상태 이런 의미로 사용하면 되죠. 자, 아주 겸손한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일과 휴식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는 3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보죠. In the pursuit of success라고 할 때 pursue라는 단어가 쫓다, 추구하다 라는 뜻이죠. 이 SUE라는 말이 따라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UE가 자체로 쫓아가다 라는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고소하는 것도 수라고 하죠. 그래서 수가 고소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저기서 prosecutor라는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검사라는 단어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er이라는 말은 쭉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pursue라고 하면 쫓다, 추구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요놈이 변해서 수가 변해서 suit로 변하기도 하죠. 요게 그래서 명사가 되면 하나를 따라서 따라 이어진 것을 나타내니까 suit가 뭐가 되냐면 옷으로 치자면 한 벌로 되어 있는 걸 suit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놈이 이제 명사형이 그래서 이렇게 suit라고 적히는 겁니다. 그래서 pursued이라고 하면 쫓다, 추구하다라는 말이 되죠. suit가 또 변해서 뭘로도 쓰이냐면 sweet로도 쓰여요. 이렇게 쓰면 얘가 쌍이 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침실만 있는 방 말고 침실에 거실이 한 쌍으로 돼 있는 방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sweet room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 무식한 미국 애들이 계속 이렇게 쓰니까 그 결국은 말은 쓰는 놈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맞는 걸로 된 거죠. 지금은 미국 애들 중에도 이렇게 쓰는 애들 많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이 스위트가 맞는 거예요. 자, 성공을 추구하다가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뷰 보는데 triumph라는 단어는요. triumph는 큰 승리죠. 앞 시간에 convince는 굳이 저기
어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워도 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마침 뒤에 승리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생각난 김에 얘기하자면 이 빈스라는 말이 BIN이라는 말이 승리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BIC로도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IC라고 써놓으니까 승리라는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그 가수 말고요. 그래서 이게 빅토리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 빈센조인가라는 그 사람 이름이죠. 나는 내가 드라마를 안 봐서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 이름이 빈센조 아니었어요? 마피아 이름이었습니까? 마피아 조직 이름이 빈센조였어요. 이 빈센조가 이렇게 이탈리아 말이 될 건데 이게 사람 이름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한 사람이겠어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빈센조라는 말이 의미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승리자의 이름이었다가 지금은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성이나 이름에 빈첸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조폭 이름이 빈첸조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걔네들 그룹 이름이. 마피아 뭐 좋게 마피아니까 멋져 보이지 조폭입니다. 조폭. 역사가 굉장히 웃기는 이탈리아가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북쪽 남쪽. 근데 원래 남쪽 북쪽이 다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다가 합병이 된 건데 이 북쪽은 그래서 유럽 분위기가 나는데 남쪽은 유럽 분위기가 좀 안 나요. 성격도 좀 다르고 여기가 되게 가난하고 못 살던 지역. 그래서 위쪽하고 아래쪽하고는 예를 들어 위에는 생면 먹고 여기는 겉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준이 좀 달라서 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조폭 만들어 갖고 이 돌아다녔던 게 마피아죠. 지금도 가보면 북부하고 남부는 좀 달라요. 북부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선진국 느낌이 나는데 남부 쪽으로 가면 여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살짝 좀 양아치 같은 느낌 나요. 그러니까 주차 갈 때 삐뚤삐뚤해요. 좀 무질서하고 좀 그렇죠. 동네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나중에 미국 땅에 가가지고 크게 소위 조직폭력배로 큰 조직폭력배로 성공하는 거잖아요. 마피아가. 근데 마피아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요만한 애들을 저격수로 썼죠. 꼬맹이들을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촉법 소년을 1년, 2년 정도 사격 훈련을 시켜서 필요하면 그러면 교회 같은 데 들어가서 쟤를 죽여야 돼라고 얘기하면 1년, 2년 훈련한 다음에 걔가 딱 들어가서 하나를 죽이면 근데 꼬맹이라 빨리 나오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징역 20년 이러는 게 아니라 몇 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소년원에 있다가. 그리고 그 집안을 다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마피아가 그걸로 미국에서 조직을 확장했던 애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트라이엄프가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많은 개인들은 그래서 트라이엄프를 as 뭘로 봤냐면 something으로 봤죠. 얻어진 뭔가로 본 거예요. 이루어진 뭔가로 봤는데 relentless라는 단어는요. 얘는 정말 중단 없는, 거침없는, 그 다음에 끊기지 않는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뭐 끈질긴 이런 것도 좋아요. 수그러들지 않는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예, 끈질긴 수그러들지 않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뭔가로 보죠. 자, 종종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exhaustion 정도까지로 가버리는데 exhaust라는 말이 아주 지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exhaustion까지 가면 명사가 됐으니까 얘는 우리말로 하면 탈진.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는 게 exhaust가 되는 겁니다. 쉬운 단어로 burnout 많이 쓰잖아요. burnout 쓸 때, burnout이라고 쓸 때 이 out은, 이 out이라는 전치사는 공간으로 나타내면 바깥을 나타내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는 끝 마지막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다 태워버린 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꼭 잡다 쥐다라는 단어로 hol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old out이라고 하면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버티다 뭐 이런 말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이런 말로 쓰는 거죠. 이렇게 out이 밖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를 들어 밖으로 나오다라는 말을 come out이라고 하죠. 숨어 지내다가 밖으로 나오는 걸 come ou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밖으로 드러내는 것도 come out이라고 그러죠. 동명사로 쓰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coming out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coming out이라고 그러면 나 사실은 동성애자요라는 걸 밝히는 걸 coming out이라고 생각하던데 그것만이 아니라 숨기고 있던 사실을 드러내는 걸 다 coming out이라고 합니다.
자, 저렇게 밖으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 말고 out은 끝과 마지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adopting a more economical approach는 이라고 할 때 그러면 하지만 adopt라는 단어는 앞지문에서도 했었죠. AD 가서 뭐예요? opt면 고르는 거잖아요. 가서 고르는 거니까 채택하다가 되는데 이 채택하는 게 로마 사람들의 관행에서 뭐 하는 것도 되더라?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도 됐었죠. 그건 그렇게 되면 입양하다라고 됐었습니다. 기억나죠? 형용사로 쓰면 어떻게 쓰고요? adoptive라고 이렇게 쓰고요. 명사로 쓰면 어떻게 쓰죠? adoptio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adoptive 뒤에다가 parent이라고 쓰면 입양 부모가 되고 adoptive 뒤에다가 child를 쓰면 입양아가 되는데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전미사로 쓰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adopt 뒤에다가 뭐 붙이면 or 붙이면 뭐 되더라? 이러면 입양하는 사람이 될 거고 adopt 뒤에다가 double e 붙이면 그러면 입양아가 됐었습니다. 자, 훨씬 더 이코노미컬한 방법, 접근, 오늘 어프로치 여러 번 나오네요. 이런 걸 택하는 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건 can be equally 똑같이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sustainable 하다라는 말에 오늘 배웠던 TAIN이 보이네요. 이게 아까 어떤 의미였더라? keep의 의미였죠. 자, serve가 뒤에 나오는 놈의 sustain에서 요 놈이 뭘로 바뀐 거냐면 sustain으로 발음하기 좋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아래로 쭉 킵되어 가는 거죠. 뭔가 단계가 계속 하나 잘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어 가는 sustain이 그래서 유지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그럼 ABLE 붙였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지속 가능한 이런 말이겠네요. 1번 문장에 성공하다라는 말 나왔는데 그것도 비슷하게 생겨먹었어요. 보세요. succeed라고 쓰면 seed라는 말이 go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아래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succeed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연속하다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자리를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얘가 성공하다도 되고 그러다가 B가 뒤에 나오는 놈하고 발음하기 좋게 자음동화돼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C로 바뀌어서 succeed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economical은 3번 문장에 나오는 economic하고 같이 봅시다. 이번에 economical이라는 말하고 3번에 나오는 economic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개 쓴 양 보면 사람들이 수학선생인 줄 알겠어요. 얼마나 많이 쓰나. 이렇게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 아이들은 왜 아는 게 별로 없을까. 자, 그 다음에 이코노미라고 쓰면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경제죠. 근데 요놈이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economic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economical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economic이라고 쓰면 얘는 그냥 추상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경제의라는 말이 돼요. 추상 형용사란 말 알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경제의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다 보면 경제적인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자, economical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의미의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나오는 경제적인이라는 말은 경제와 관련된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경제의라는 얘기인데 밑에 있는 economical이 보통 단어장에 뭐라고 많이 적혀 있냐면 경제적인이라고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경제적인은 경제와 관련된 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경제적이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하는 이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말로 경제적인이라고 하면 이 뜻도 되고 이 뜻도 돼서 단어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별을 해두세요. 위에 있는 건 경제의, 그래서 밑에 있는 걸 경제적인이라고 하지 말고 비용이 적게 드는이라고 하면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C에다 S를 붙여버리면 뭐가 되죠? 학문명이 된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economics는 경제학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 같은 분야에서, 경제학이나 과학 같은 분야에서 가장 바람직한, desire에다가 ABL이 붙였으니까 형용사 된 거겠죠. 가장 바람직한 candidates는요, 후보자들은 are often those, 종종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탁월한, 뛰어난 사람들이죠. not only, 오직 힘든 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maintaining, 유지하는 것에 의해서인데 뭘 유지하냐면 겸손한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겁니다. and,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거죠. 이제 단어를 좀 볼게요. 먼저 candidate부터 보면 되죠. see and can라는 말이 들어가면 환하고 밝은 그 이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캔들이라는 놈이 있죠. 캔들이 뭐죠? 양초잖아요. 그래서 저거 켜면 밝고 환해집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다 밝고 환하게 다 드러내는 걸 캔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솔직한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이런 거 보면 혹시 여러분 저기 로마 원로원들이 하얀색 로브를 길게 쫙 입고 있는 거 있죠. 그 하얀색 로브를 입는 이유가 이 모든 걸 속이지 않고 내가 이 로마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다 드러내겠다는 의미로 하얀색 옷을 길게 입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색 옷을 입고 로마 원로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캔디데이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캔디데이시 뭐가 됐냐면 현대 영어에 들어와서요, 얘가 지원자, 후보자라는 말이 된 거예요. 이 정도 가르쳐줬으면 기억할 수 있겠지. 제발 기억 좀 해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excel이라고 쓸 때 얘는 EX는 우리 뭐 워낙 많이 봐서요. 그죠? 어디죠? 밖으로죠. CEL이라는 말은 빠르다라는 의미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날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CEL은 앞에서 어디서 한번 봤냐면 여기서 봤죠. accelerate이라고 하면 뭐였더라? 앞에 있는 건 강조, 셀, 더 빠르게 만들다라는 의미여서 얘가 가속하다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밖으로 헐쩍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또는 밖으로 훨씬 나가버리는 거니까, 또는 강조에 의해서 정말 빠른 거니까 엑셀이 뛰어난, 탁월한이라는 이런 말이 됐죠. humble이라는 말에 앞에 있는 hum이라는 말은요, hum은 땅입니다. 땅이어서 이게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고 땅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human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맞다니까요. 그냥 인간이랑 human이 이거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humble이라고 하면 정말 땅에 붙어 있는, 함부로 막 날아오르고 튀고 이러지 않는, 그래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예를 들어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볼까요? 좋은 데가 아니라 그냥 흙 깔아놓고 자면 그건 또 뭐가 되기도 하냐면 아주 누추하고 초라한 것도 그래서 humble이라고 합니다. 누추한, 초라한이라는 말도 되는데 사실은 저건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더 좋겠냐면 너무 과하지 않은 거. 그죠? 너무 과하지 않은 거. 그래서 너무 고급스럽지 않고, 뭐라고 하는 말이 적당하면 좋을까요? 비싼 가방, 고급스러운 가방 말고, 예, 그렇다고 누추한, 초라한 가방은 좀 이상하거든요. 그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적절할까? 제가 지금 우리말로 적절한 말을 못 떠올리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소박한. 네, 소박한. 이런 말 좋네요. 그런 말도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단어장이 이제 누추한, 초라한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소박한, 그 다음에 검소한이라는 단어로도 험벌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소박한, 검소한, 그리고 그게 성품이 되면 겸손한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흠이라는 땅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eveloping, 만들어내는 건데,
프로가 이제 앞으로죠. 뭐 이 단어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깊이 있는 또는 뭐 심오한 이런 말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건 뭘 요구하냐면 spatial awareness를 요구하게 되는데 spatial이라는 단어는 space가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뭘 붙이는 거냐면 AL을 붙이는 거예요. 명사 뒤에 AL이 붙으면 뭐가 되냐면 얘는 동사가 돼요. 동사 뒤에 AL이 붙으면 얘는요. 동사 뒤에 AL이 붙으면 얘는 명사가 되죠. 동사부터 한번 볼까요? arrive라는 단어에다가 AL 붙이면 그러면 E가 탈락하거든요. 몸 두 개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arrival이라는 단어는 도착 이런 말이 되죠. 옛날 사람들은 강가에서만 살 수 있었죠. 안 그러면 물 없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에 도달하는 게 arrive입니다. 근데 이 강에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 건너편에 있는 놈이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IV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요 명사 뒤에 요거 되는 거 한번 볼까요? 동사가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nation이라는 단어에다가 AL 붙이니까 national이 돼서 뭐가 되죠? 민족의, 국가의 이런 단어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명사 뒤에다가 하나만 더 할까요? tradition이라는 단어는 전통인데 여기다가 AL 붙이니까 형용사로 전통의, 전통적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space에다가 AL 붙이니까 spatial이 됐죠. 그 spatial을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펠링이 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간의라는 말이 됐죠. 공간적 인지를 요구하는데 자 그래야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스텝백이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다. 그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고 view situation 상황을 보게 해주는데 상황을 뭐로부터 보게 해주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해주는 거죠. 저기 명사 A에 붙이면 형용사예요. 가끔씩 실수를 하는 천재들이 더 보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질문 볼까요? 자, 그래서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얘기인데 pushing oneself 자기 자신을 사람을 beyond라는 말이 뭐뭐 너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너머로까지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까지 자신을 밀어붙이기보다는 well-rounded approach면 잘 다듬어진이라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 뾰족뾰족한 걸 잘 깎아서 라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well-rounded가 됩니다. 그러면 잘 다듬어진, 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방법이 뭘 이끌어내게 될 거냐면 의미 있는 성과를, 업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겠죠. 어떤 거냐면 sport long-term well-being이니까 장기적인 웰빙을 뒷받침해주는, 지지해주는 이라는 말이 되네요. 아까 나왔던 서브하고 똑같아요. 포트가 뭐죠? 포트가 옮기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으로 옮겨오면 뭐예요? import 수입하다. 밖으로 옮기면 export 수출하다. 저쪽 건너편으로 옮기면 transport 수송하다. support면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밑에서 옮겨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또 받들고 옮기는 장면을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support가 뭐가 되냐면 지지하다, 지탱하다 이런 말이 되죠. 포트가 옮기다예요. 그래서 한 단어만 더 해볼까요? 포트 뒤에다가 전미사 한번 붙여봅시다. 포트볼이라고 하면 뭐가 되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이라는 단어가 되죠. 자, 그래서 by recognizing이니까 알아보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뭘 알아보고 뭘 인정하냐면 성공이 오직 defined, 규정되는 것은 아니야. 성공이 오직 정의되는 것은 아니야. by intense effort니까 아주 강력한 노력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들은요, find 채울 수 있죠. fulfillment을 발견할 수 있는데, and 그리고 balance를요, 즉 만족감과 균형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뛰어나게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직업적으로도라는 얘기에 fulfill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fulfill이라는 두 개의 떨어진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져요. 합쳐지면서 L이 두 개가 필요가 없으니까 fulfill이라는 이런 모양이 남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fulfill이라는 단어는 보통 단어장에는 뭐라고 많이 되어 있냐면 이행하다, 수행하다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이행하는 게 아니라 줬던 임무를 끝까지 가득 다 채워내는 걸 fulfill이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완수하다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물론 이행하다, 수행하다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완수하고 났더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뿌듯하겠죠. 그 뿌듯한 게 fulfill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뜻까지 같이 가지는 거야. 그래서 fulfillment이라고 MENT 명사 붙였으니까 얘는 뭐예요? 임무의 수행. 근데 그냥 수행이 아니라 다 마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무의 완수, 그리고 또 뭐도 될까? 그래서 뿌듯함, 만족감이라는 명사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늘 얘기하듯 단어의 의미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뚱딴지같이 1, 2번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49번도 봤습니다.